그 앞에서 관리비와 관련된 관리비 부과 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서 각 세대에 부과하는 예산제 방식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매월마다 실제 소요된 비용을 각 세대에 부과를 하는 그 정산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방법인데요. 그 아파트의 상황에 따라서 정산제 방식 또는 예산제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각각의 방식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제 방식입니다. 예산제 방식은 예산에 기초해서 각 세대에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서 각 세대에 부과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산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각 세대에 부과를 하게 되면 관리비를 먼저 부과를 하고 실제로 그 관리비를 집행하는 것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 부과 후 집행이라고 하는 어떤 방식에 따라서 관리비를 부과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마다 사실상 동일한 금액이 각 세대에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에 따라서 각 세대에 관리비를 부과를 하다 보면 그 예산상에 부과하는 금액과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관리비를 적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예산제 방식에 따라서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인 어떤 계정 과목은 수선유지비, 그리고 연차, 수당, 퇴직금과 같은 항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항목들은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들이라기보다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비용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미리 적립을 한 이후에 이 비용들을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예산제 방식에 보다 부합하는 그런 계정 과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정산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부과를 하게 되는 선집행 후 부과 방식을 취하게 되는 그와 같은 특징들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집행된 금액을 그대로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마다 서로 다른 금액이 관리비로 부과된다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제 방식하고는 다르게 매월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당금 계정 과목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특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정산제 방식은 매월 특정 시점에 비용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이제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그와 같은 계정 과목에 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에요. 주로 일반 관리비나 아니면 사용료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 정산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산제 방식이나 또는 정산제 방식 어떤 방식을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 다시 말해서 관리 규약에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개별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관리 규약에 정함으로써 그렇게 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제 방식과 정산제 방식을 예시를 통해서 각각 실무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제 방식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별표 4에는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서 수선유지비를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연간 수선유지비는 12만이며 이로 인해서 매월마다 각 세대에 부과해야 되는 금액은 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월 중 지하주차장, 형광등 교체를 위해서 8천이 사용된 경우 시점별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질문사항입니다. 자, 예산제 방식으로 해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된 8천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에 정해진 금액 12만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시 말해서 만만큼만 관리비로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말 시점에 수선유지비 만이라고 해서 전표 입력을 하시게 되고요. 그 상대 계정으로 수선충당금
만을 기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또한 수선 유지비로 만이라고 하는 관리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상대 계정으로서 관리비 수입 만을 기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한 관리비 수입의 상대 계정으로서 미부와 관리비 만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수선 충당금이 적립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자금이 집행되는 시점, 지출되는 시점에 차변에는 수선 충당금 8천, 대변에는 실제 자금이 집행됐기 때문에 8천을 기재를 하시면 예산제 방식에 따라서 관리비를 부과하고 이제 집행을 하는 그와 같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제 방식은 부과 금액과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산제 방식에 따른 실무상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별표사에는 매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수선 유지비로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산에 편성된 연간 수선 유지비는 12만이고요. 당월 중에 지하주차장 형광등 교체를 위해서 8천이 실제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시점별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질문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예산제 방식과는 다르게 정산제 방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관리규약 별표사에서는 매월 실제 소요된 비용을 각 세대에 이제 수선 유지비로 이제 부과를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제 방식과는 다르게 실제로 발생한 금액인 8천만큼만 수선 유지비로 관리 비용으로 측정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 상대 계정은 자금이 집행됐기 때문에 예금 8천 이와 같이 전표 입력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말에 가서는 관리 비용으로 8천만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관리비 수입으로 8천을 잡고 그 상대 계정으로서 미부와 관리비 8천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제 방식과 다르게 정산제 방식은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금액 8천이 기재가 된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앞에서 살펴보셨던 예산제 방식은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서 각 세대에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이 수선 유지비로 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수선 유지비의 금액이 만이 되느냐 또는 8천이 되느냐 그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정산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부과 금액과 실제로 지출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수선 충당금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